자, 임수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임수에게 간목이 있을 때 어떨까? 자, 임수는 큰 호수, 바다라고 했고 간목은 큰 물이라고 했으면 또 간목은 뭐예요? 사목이기 때문에 물도 잘 빨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죠? 자, 보면 간목은 수로 역할을 한다. 간목은 뭐죠? 물을 쫙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길을 역할한다. 그런 의미로 보여요. 수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재능이나 소질을 의미하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능 소질은 뭐예요? 내 끼를 발산하는 거. 내 끼를 발산한다는 건 뭐죠?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죠. 뭐죠? 그게 식신아니면 상관이에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가는 거죠.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내 기가 빠져나가는 거. 내가 내 기를 빠져나간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수도 양이고 간목도 양이죠. 양목이죠. 양수 양목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죠. 그럼 뭐다? 식신. 다르면 상관. 그래서 재질이나 소질을 의미하는데 표현력이 좋고 활동력이 좋다. 식신이 좋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튀는 것보다 상관이 더 튄다. 그렇죠? 그래서 식신은 그냥 너무 점잖게 FM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상관은 좀 툭툭하게 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목 끄는 데는 상관이 더 좋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간목은 식신으로서 활용을 잘하는데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인 교육이나 그래서 연구, 개발 등의 좋은 재주를 가진 머리 좋은 사주다. 자, 우리가 간목은 뭐예요? 교육, 건축이라고 했죠.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수는 이제 자체가 지혜를 의미하고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거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수에서 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혜가 잘 흘러가는 거다. 특히 간목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일이 좋다. 연구라든가. 식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덕이 있다. 임수에게 간목이 좋은데 간목이 없다면 임목이 좋다. 임목은 뭐죠? 임목은 밑에 지지에 있는 임목인 거죠. 근데 간목이나 임목이나 똑같죠. 자, 임목이 이 임목이 좋다. 이런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무병갑, 무토, 병화, 간목 다 좋은 거죠. 자, 임수의 을목은 뭐죠? 을목은 작은 나무고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둥둥 떠다닌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걸 먼저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임수, 댐과 같은 인공적인 큰 물, 바다와 같은 큰 물,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큰 물가에 핀 야생화나 큰 강물에 떠내려가는 꽃, 뭐 저승길에 꽃 뿌림도 이렇게 물에 뭐 꽃 뿌리나요? 우리 보면 사람을 화장시키고 이렇게 뿌릴 때 하고 꽃도 뿌리고 그러나 보죠.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쓸모가 없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부목과 같고 특히 통근하지 못하고 부처와 같이 허망되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물에 떠밀려가다 보니까 내 자신과 관계없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냥 어떤 다른 상황에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감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을목뿐만 아니라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간목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 대운 때는 본인도 다른 데로 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광합성 작용했죠. 광합성 하려면 뭐가 된다가 화가 있어야죠. 화가 없으면 나무가 썩겠죠. 자, 여자라면 을목이 상관으로 자식인데, 자, 임수가 양이고 을목이 뭐죠? 플러스 양이고 음이니까 극이 다르니까 뭐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죠. 자, 상관은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우리가 사주 볼 때 식신상관이 자식이에요. 내 기가 나가고 그러는 건데 분신이기 때문에 상관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자식인데 상관이면 뭐예요? 식신상관이 다 자식인 거죠. 그런데 뿌리가 없거나 화가 없으면 과잉보호나 어머니의 큰 기대 때문에 자식 농사가 별로일 수 있다. 왜? 을목이 뿌리를 못 내리고 둥둥 떠다니고 부목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다. 그럴 경우는 임수가 너무 계속 간섭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임수는 계속 물이고 자식은 목인데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살아라살하고 수생 먹여주겠다고 계속 물만 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더 물이 많아져가지고 더 방황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거를 임수를 극제할 수 있는 무토가 오면 좋겠죠. 그렇죠? 물을 막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자식 농사가 빌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아시고 간섭을 덜 하면 돼요. 그냥 간섭을 하고 싶어도 참으면 됩니다.
자, 임수가 갑목을 키우는 데는 적합하나 을목은 적합하지 않다. 임수 병화는 좋다고 했죠? 병화에게 임수는 특히 좋아요. 병화는 뭐자? 날씨도 몸도 뜨겁고 그 다음에 하는데 밑에 임수가 시원하게 해주면서 물도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병화를 빛내게 해주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임수에게 병화는 호수에 떠있는 태양이라서 아주 좋은 배합으로 정신력, 생명력이 뛰어나서 활기가 가득 차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수, 갑목, 병화가 있으면 더할 없이 좋겠죠. 그렇죠? 자, 임수가 갑목으로 물도 주고 갑목은 햇빛 받아서 꽃도 피고 그러니까 좋겠죠? 반면에 너무 설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임병충. 이거는 이런 말이죠. 임수가 병화, 수국화로 충을 하죠. 임수가 병화를 충하는 경우 이렇게 고칠게요. 충하는 경우 천간에 충이라 할 수 있지만 좋은 작용을 한다. 둘 사이가 좋으니까 그래요. 양간이 갑경충과 임병충은 좋으나 음간이 정계충과 을신충은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수 병화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임수와 병화는 원래는 그걸 하는 관계인데 수국화로 불을 끈다고 그러잖아요. 호수물로 태양을 끌 수 있어요? 못 끄죠. 원래 이론상은 끈다고 하지만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 존재감을 빛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경충은 뭐예요? 갑목은 뭐죠? 큰 나무라고 했죠. 갑목을 뭐다? 경금이 충을 하죠. 그래서 도끼로 목을 친다. 이건 뭐예요? 벽갑이라고 그랬죠. 장작을 만들어주고 갑목을 도끼로 다듬어서 뭐한다?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충을 하는 관계지만 좋은 작용하는 거죠 이게.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정계충. 자, 정화는 뭐예요? 촛불이에요. 전기불, 가로등. 그런데 개수는 뭐예요? 안개예요. 그런데 서로 충을 하긴 하는데 개수가 뭐예요? 정화를 가려버리죠. 물론 병화도 가리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계충은 충무 관계지만 서로 존재감이 아니라 서로 그냥 존재감을 없애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은 병화는 개수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개수를 없애서 태양이 맑게 드러나죠. 그런데 정화는 계속해서 본인이 개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안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태양이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계충은 서로 충하는 관계인데 서로 발전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을신충. 을목은 뭐예요? 예쁜 꽃나무. 신은 뭐다? 날카로운 칼날로 싹둑싹둑 잎이나 그 꽃을 잘라버리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관계고 아까 임병충이라든 갑경충은 서로 쓸모가 있게 충하긴 하지만 서로 쓸모 있게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수정화. 우리가 정의만목 한다고 그랬죠. 정의만목. 큰 호수에 촛불을 켜놨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정화가 뭐라고 했죠? 우주에 떠있는 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큰 호수에 밤에 호숫가에 달빛이 비치면 어떠나요? 그럼 그 생각을 한번 볼까요? 자,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호수에 뜬 별이나 달로 정임한목을 이룰 수 있어 유정하고 정임한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합을 하면 유정한 거예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달밤에 호숫가에 뜬 별을 보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겠죠. 예민하고 예술성이 있다. 그러나 양간인 임수가 음간인 정화와 합거하면 양간의 특성을 잃어버려 본래 임무를 망각할 우려가 많다. 즉 임수는 갑목을 키우는데 정임한목하게 되면 큰 그릇의 임무 뭐예요? 임수가 갑목을 키워야 되는 그런 임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을목에게 정신이 나가죠. 그쪽으로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나무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음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겨울철에 임수에게 정화는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죠? 정화는 뭐죠? 열을 가진 인조적인 그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겨울에 임수는 뭐예요? 차갑죠. 얼어있거나 차가운데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겠죠. 자, 임수무토는 어떨까요? 임수는 큰 산이고 임수는 물이죠. 몇 번은 이야기했습니다. 뭐다 그러면 임수가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쓸모 있게 만들 수도 있죠. 수력 발전소를 하거나 물을 가둬뒀다가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물을 내보내거나 홍수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임수의 무토는 제방과 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즉 다목점, 그렇죠? 발전도 할 수 있고 농업용 물을 저장해 줄 수도 있고 홍수 조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수와 무토의 다목적 댐을 활용하면 갑목이 있어야 하고 병화가 있으면 경치까지 좋아 금상첨화이다.
자, 감목은 임수의 물도 빨아들이고 또 목도 무부터도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 있죠. 목극토로 제압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병화는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이고 임수 기토는 큰 물에 팥 어때요? 안 좋겠죠. 기토 세력이 너무 약해. 원래 토국수로 극을 해야 되는데 임수가 세력이 너무 크고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홍수 지면 어때요? 비 많이 와서 물 난리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답 다 쓸어가 버리죠. 논밭 다 쓸어가 버리죠. 농작물 다 쓸어가고 벼 다 쓰러뜨리고 그렇죠. 안 좋죠. 자,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다. 한번 또 다음에 할 거지만 또 복습을 할게요. 자,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다. 자, 임수가 이거예요. 수고 기토는 토예요. 토국수 관을 하죠. 나를 극을 하죠. 나를 극을 하는 건 뭐다? 관이다. 그런데 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다. 편관은 뭐다? 편향된 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관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기토는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임수는 플러스 수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정이죠. 그다음에 토국수로 극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관극가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을 관은 나를 극하는 것보다 관이다. 그래서 편관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죠. 토국수로 극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자에서 정관. 그런데 기토 탁임. 그래서 뭐다? 탁수를 만들어 버림으로 임수의 본성을 흐리게 하여 임수는 원래 물도 많고 깨끗한 물인데 이제 기토가 와서 물을 흙탕물 만들어 버리니까 본성을 흐리게 하는 거죠. 전생부터 악연이다. 또한 갑목을 합구하여 자 임수 입장에서는 갑목이 필요해죠. 내 물기를 빨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갑기합토로 기토가 먼저 갑목을 하고 합을 해버려요. 합이 먼저니까. 그래서 임수의 이 갑목을 키우는 일을 방해하여 안 좋다. 임수인 남자에게 기토가 있으면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떠돌이가 될 수 있으며 좀 심한데요. 여자에게 남편이 문제가 있는데 임수인 여자가 기토인 정관이 있으면 남편에게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를 흙탕물로 만드니까 남편이 나를 흙탕물로 만드는 건데 존재 가치를 없게 만드는 거니까 만족할 수가 없겠죠. 기토 타김으로 흙탕물을 만들어 버림으로 밖으로 흘러감으로 화류진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심해요. 어쨌든 자기 남편에게 만족할 수가 없다. 뭐 그릇이 작거나 어쨌든 임수는 큰 그릇이잖아요. 기토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남자 스케일은 작고 여자가 스케일이 크면 어떻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한 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기는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성적인 건 둘째치고라도 이제 성향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토가 임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이 기토가 임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임수가 약한데 목이 많을 때 기토가 목을 합구해 줄 때 자 임수가 약해요. 임수가 약한데 목이 많으면 수생목으로 임수의 큰 물이 어떻게 동나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목이 많아서 갑기합토록에 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목이 물을 빨아들이려고 했던 정신이 기토로 가버리니까 그만큼 많이 빨리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롭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임수의 경감, 임수하고 경금 어떨까요? 경금은 좋겠죠. 자, 임수의 경금은 수맹 역할. 자, 수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인이지만 원조자가 되어서 좋다. 다만 경금은 뭐예요? 갑목을 꺾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반가운 갑목을 경금이 꺾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임수의 경금은 수맹 역할, 즉 수원지 역할을 한다. 수생목으로 자 금생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원지 물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수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힘이 나죠.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금 볼까요? 신금은 뭐죠?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보면 큰 물에 다이아몬드는 자 신금은 이미 가공되어졌죠. 가공되어진 것은 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침몰 되겠죠. 여러분들
한강에다가 바늘 빠뜨리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시고 먼저 상상을 딱 하고 비교해보 여러분 지식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과. 자, 신금이 임수에게는 정인이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냐면 임수 입장에서 보면 금생수로 나를 살려줘요. 나를 생해주죠. 금생수로 나를 생해주는 것은 생하자는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수예요. 인수에는 뭐가 있다? 정인이 있고 편이 있다. 근데 임수는 뭐다?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 음양이 다르네? 그러면은 정자가 붙어서 정인. 만약에 임수가 플러스인데 얘가 경금이다. 그럼 뭐죠? 이거는 편인인 거죠. 같은 플러스니까. 이해하시죠? 어쨌든 정인이지만 석간수처럼 수원지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금은 너무 약해요. 수원지 해주기는. 경금은 큰 거지만 이 신금은 그런 작은 거기 때문에 수원지 역할을 해줄 수가 없죠. 큰 물.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물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반면에 신금에게는 임수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과 대비된다. 어쨌든 신금도 저기 임수가 있어서 좀 더러운 때 묻었거나 할 때 닦아줄 수 있으니까 좋게 보지만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거 비슷해요. 임수가 만약에 여자라면 신금은 이제 저기 남편은 아니죠. 나를 극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생겨주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겠죠. 어머니 좀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도움이 되는데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별로 근데 뭐 자식이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죠.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자, 신금이 정인이기 때문에 깔끔한 물로서 유난히 깔끔한 척하거나 육각수와 같은 특별한 물을 찾는 등 별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정인이기 때문에. 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인성이에요. 올바른 인성. 이 인성은 뭐 이제 우리가 인성은 교육도 되고 뭐 친정도 되고 그렇죠. 자, 신금이 병화를 합격하기 때문에 임수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임수는 병화를 좋아하죠. 근데 병화가 오면 뭐다? 병신합수로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병화를 신금이 합을 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얘기입니다. 자, 임수를 보면 임수와 임수가 만나면 홍수가 나거나 해일이 일어나 파도나 폭풍우가 되는 등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큰 물길이 만나니까 그러겠죠. 무토가 제방 역할을 하려면 무토가 통근을 해야 된다. 무토가 뭐예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넘치는 물을 든든하게 받아줄 수 있죠. 막아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하체가 부실해. 물이 막 떠내가는데 여러분들 그 물결을 허리쯤 되는 물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체가 약하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합니다. 한번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하체가 약하면 딱 버티지 못하면 쓸려가 버려요. 내 허리 정도 되는 물길을 딱 건너가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밧줄을 잡고 타고 내려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물에 쓸려가 버려요. 다리가 부실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땅바닥에 지지가 땅바닥이고 이 임수가 천간이잖아요. 천간이 땅바닥에 발을 딱 딛고 있어야 된다. 무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무토도 딱 땅에다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근을 해야만 이 물난리 임수가 만났을 때 큰 물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이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뭐 약한 흙이에요. 그러면 물난리 나면 전부 흙탕물 만들어서 다 깎아서 산이 무너질 수가 있죠. 토사가 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봄이나 여름은 좋으나 가을이나 겨울은 좋지 않다. 물이 얼으니까 그렇죠. 자, 임수와 개수. 임수 왜 이게 10번이죠? 1.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렇죠? 자, 임수가 개수를 만나면 무괴합화가 되어서 임수와 개수를 만나면 무괴합화가 되어서 무토의 제방 역할을 방해해서 좋지 않다. 자, 임수는 큰 물인데 나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 기운을 어쩔 수 없어요. 내 기운을 막아줄 수 있는 것보다 무토인데 무토를 개수가 무괴합화.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화로 바뀌죠. 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못마땅하죠. 자, 호수에 비가 내리는 처량한 이미지. 자, 임수는 호수고 개수는 뭐였죠? 이슬 안개. 비가 내리는 처량한 이미지가 되어서 눈물과 한숨이 따라다니는 외로움과 고독, 처량하고 심하면 염세적으로 변할 수 있다. 감상적이다. 뭐 물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네요. 자,
임수 일주의 시주에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폭으로 길이 끊어진 상태, 절로 공망. 이제 길이 끊어져서 비어 있고 망하다 그 말이죠. 매사에 장애물이 생겨 중도 하차하는 수가 있다. 특히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난 임수가 그렇다. 왜냐하면 신유술 해자축에 태어나면 수가 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철에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일주에 임수 일주가 있는데 뒤에 개수나 임수가 오면은 계속해서 말년이 어떻게 돼요? 물바다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물바다로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절로고망이 된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주 구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주가 근데 일주가 임수일주가 약한데 뒤에 임수구나 개수가 오면 강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수일주에 개수가 좋은 경우는 봄과 여름철에 건조한 때나 가물어 있는 때 개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수도 큰 호수지만 호수가 뭐예요? 호수가 여러분 가끔 보면은 가뭄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그 호수에 물이 없어지죠. 바닥만 좀 남아있거나 호수도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개수가 그나마 좋다. 왜냐면 개수는 공중에 펴져 있는 이슬, 안개 이런 거기 때문에 뭐예요? 햇빛도 차단해주고 뭐다? 물기를 그나마 뭐 적은 가량비라도 내리면은 이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이 되겠죠. 내가 메말라 있는 상태라면 내가 메말라 있다는 건 뭐예요? 봄과 여름철에 건조한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물어 있을 때도 이 개수는 어찌됐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이 떼약볕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습기 있는 온도 여기 적은 물이나마 그런 이슬비가 내리는 게 훨씬 임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임수 간목 좋죠. 할 일 있습니다. 간목이 임수를 쫙 빨아들여서 할 일을 만들어줘요. 즉 수로 역할을 만들어주고, 임수와 을목은 좋지가 않다. 을목이 이 물 가운데서 많은 물 가운데서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뭐다? 떵떠 떠다닌다. 부목 뜰부자 부목 이거죠. 뜰부자 나무가 둥둥 떠다닌다. 임수병화 좋다고 그랬죠. 서로 반짝반짝 빛내주고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충을 하긴 하지만 서로 존재감을 빛내주는 거죠. 임수는 병화를 빛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뭐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줄 수가 있죠. 자기도 넓은 호수를 멋진 호수의 풍경을 햇빛에 의해서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고요. 임수 정화는 큰 호숫가의 촛불, 그럼 뭐예요? 굉장히 감수성, 예민, 풍부, 예술성 이런 것들이 있다. 정화들이 좀 그래. 정화들이 제가 촛불 켜놓고 차 마시고 이런 거 뭐 좋아하는 약간 감성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수 무토는 좋겠죠. 왜냐하면 임수를 가두어줄 무토가 뭘로 만들어져? 다목적댐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쓰게끔 해준다. 임수의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쓰게 해준다는 거죠. 자, 임수 기토는 안 좋다. 기토 타김. 흙탕물을 만들어서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전생부터 악인이라고 앞에 나왔죠. 임수 경금은 좋다. 왜냐하면 수맹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원지 발원 역할을 한다. 임수 신금은 좋다 안 좋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물을 약간 나에게 생해주기도 해요. 신금이 금생수로 나를 생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수원지 역할처럼 큰 금이 아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나한테 수원 이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도움은 돼요. 또 나쁜 점 뭐예요? 병화가 있을 때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가 오면 어떻게 돼? 신금이 합거에 가니까 안 좋겠죠. 그런 부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병화 합거 시에는 안 좋음. 그 다음에 임수는 홍수나 물길이 범람하면 지나치죠. 그러면 안 좋겠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이럴 경우는 이 경우에는 통근한 무토가 필요하다. 무토가 제방 역할 필요. 이 경우 통근한 무토가 제방 역할 필요하다. 임수 개수는 목에 합화되어서 무토의 제방 역할을 방해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다만 어쩔 때 임수가 메말랐을 때 이때는 도움이 되죠. 그럴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간. 자, 임수 개수는 이제 이게 뭐
그 뭐 고독, 철양, 감상적, 염색적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가 약간 차갑고 우울한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들 한강 전망 보고 시원하게 느끼신 분 있죠? 자, 제가 학석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한강 필요 없대요. 어떤 분들은 나는 뒤에 사달산 숲이 좋아 이렇게 해요. 그럼 그분들 사주 구조가 보여요, 대충.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주겠구나 딱 짐작이 되죠. 여러분도 이렇게 사주 그러니까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성격도 파악하고 뭐다 보면 이 사람 일주가 뭐겠구나라고 짐작이 될 거예요. 나는 한강물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주가 수이거나 금이면서 일주가 수가 왕한 사람들은 한강 필요 없어요. 저처럼 병화일주 이런 사람들은 한강이 좋아요. 조열하고 뜨겁기 때문에 시원한 한강을 보면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한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데 또 물을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그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은 수가 많은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내 기운을 빼나갈 수 있는 남을 보는 게 좋죠. 그렇게 해도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주를 가끔가다 사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이게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